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클로징 때 스크린타임 줄이기 일주일 챌린지 리뷰를 들고 오겠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짧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일 평균 스크린타임은 2시간 56분입니다. 지난주 대비 29% 줄었다고 나오네요. 이 정도면 꽤나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다운타임을 활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활용하진 못했고 이틀 정도는 제가 일하는 시간 오후 6시까지는 모든 소셜미디어 앱을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냐? 그럴 리가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웃긴 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그 버튼을 향해 가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눌렀다, 유튜브 눌렀다, 카카오톡 눌렀다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줄이는데 꽤나 큰 역할을 한 게 다운타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본 기사 하나가 제 눈길을 끌어서 이렇게 따로 에피소드를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AI 프로필 사진 주민등록증에 사용해도 될까? 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참고로 AI 프로필이 뭐냐 하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노우라는 카메라 어플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어플에서 출시한 새로운 기능인데 자기 셀카를 한 열 몇 장 정도 첨부를 하면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배경 컬러도 바꿔주고 헤어스타일도 바꿔주고 정말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하이 퀄리티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항상 스튜디오 예약하고 헤어 메이크업 받고 이렇게 좀 많은 루트를 거쳐야 됐다면 이거는 그냥 어플 하나에 내 셀카만 첨부를 해주면 그거대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니까, 증명사진을 만들어주니까 편한 거죠. 제가 이 기능이 출시된 거는 알고 있었어요. 워낙 뭐 인스타나 뉴스에 게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어서 무슨 기능인지는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서 봤죠. 기사 같은 거를. 근데 거기에 이제 샘플 사진이 있었어요. AI 프로필 샘플 사진이. 근데 저는 보자마자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넘겼거든요. 왜냐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나오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느낌이었냐면 사람이 아니라 그 카툰 필터를 씌운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냥 애니메이션 필터, 그 카툰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그 필터를 씌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상당해서 이건 딱 유행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잠깐 붐이 일어났다 말겠구나, 얼마 안 가겠구나 하고 이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제가 헤드라인을 엊그제 보고 잠깐만 이걸 주민등록증에 사용하겠다고? 이력서 사진에 넣겠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거죠. 참고로 제가 항상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전달할 때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마음일 수가 없는 거고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라는 항상 그런 마인셋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만큼은 좀 중립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프로필 사진 열풍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사진 보정. 사진 보정이라 하면은 뭐 밝기, 대비 보정 그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얼굴 보정, 몸매 보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포스팅을 위해 하는 포토샵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에피소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래 설문조사표도 준비를 했어요. 답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한번 올려본 거니까요. 한 번씩 투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사진 보정 기술이 날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이제는 하물며 동영상까지 보정이 되는 시대라서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유저 입장에서 보면 편해졌죠, 확실히. 사기치기가 쉬워졌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사진을 보는 유저 입장에서는 뭐가 현실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이런 기술의 발전을 좋게만은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진 보정, 뽀샵을 심하게 한 사진은 티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보통 이런 신체 같은 거 보정할 때
뭐 어깨를 태평양처럼 늘린다든지 허리를 개미으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옆에 배경까지 같이 휘니까 아 이거 뽀샵했네 하고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웠잖아요. 좀만 줌해서 보면 티가 났으니까. 근데 이제는 배경까지 복구가 가능하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는 이런 포토샵이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이죠. 무서운 건 우리가 인스타가 페이크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쵸?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거의 98%, 99%는 거짓이다, 페이크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염두를 해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피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다 보면 그 부분을 잊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남의 사진을 볼 때 웬만해서 이렇게 뚫어지게 안 보잖아요. 보통 2, 3초 보고 넘기고, 2, 3초 보고 넘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지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넘기고.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사진이 넘쳐나고,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뭐 분석해보지 않는 이상, 아, 이 SNS 세상 속에는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예쁘고, 멋있고,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믿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괜히 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외모에 대한 집착이나 이상한 미의 기준, 잘못된 미의 기준이 생겨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아무리 뭐 가상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책임감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왜? 내가 뽀샵하고 싶어서 하겠다는데 내 피드인데? 내 자유인데? 이렇게만 치부하고 넘어갈 순 없다는 거죠. 왜냐, 누군가는 내 사진을 보고 영향을 받으니까. 보정이 강하게 들어간 내 페이크 포스팅을 보고 누군가는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보고 현실과의 괴리감이나 심지어 자괴감까지 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반대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죠. 나도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그럼 나도 이렇게 보여야 되나? 왜 난 이렇게 안 생겼지? 그리고 또 내 사진을 보정하게 되고, 이렇게 주고받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보정한 내 모습을 올리는 걸로 시작을 하다 보면 끊을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그 얼굴로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 사진도 뽀샵하고 그 다음 사진도 뽀샵하고 이미 나라는 아바타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 가상의 공간 안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 객관화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듣는 분들 중에 그럼 너는 한 번도 뽀샵을 안 했다는 거냐 하고 반기를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저도 했었죠. 한때 정말 심하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2018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인스타를 딱 개설했을 때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필터, 카메라 어플이 초창기이던 시절이라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뭐 이걸 트렌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정이 빡세게 들어간 턱도 빗살무늬 도기에 얼굴은 허옇고 옆에 배경 이런 필터는 누가 봐도 나 필터야 하고 티나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녹음하기 전에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때 저의 사진들, 제가 올렸던 사진들. 정말 에일리언이 따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걸 왜 포스팅을 했는지 이게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되짚어봤을 때 저도 이제 막 계정을 만들고 또 이 계정을 키워야 되고 팔로워를 늘려야 되니까 셀카에 집착 엄청 많이 했어요. 셀카를 자주 찍었죠. 이틀에 한 번꼴로 뭐 어디 나가는 일 없어도 셀카를 찍고 그리고 이 포토샵 하나 하는데도 짧으면 1시간, 길게는 2시간 이상까지 썼습니다. 제가 또 이런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작은 이런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엄청 노력을 기울였던 때라 한 번 그렇게 셀카 찍고 또 셀카가 이제 한 번에 건져지지 않잖아요. 보통 300장, 500장 찍어야 하나 건져지지. 그렇게 하나 픽하고 보정하는데 2시간 이상을 썼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집착을 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진들 올리고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러다 어느 날 아, 사진에 손을 대면 될수록 이질감만 더욱 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나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실물이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보다. 뭐 지금 내 실물이 여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오히려 실물이 자연스럽고 실물이 낫다.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본 게, 아, 내가 집착을 했구나. 이런 사진 보정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손을 놓게 됐습니다. 사진 보정에서. 그리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더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사진 자체를 안 찍게 됐고, 뭐 포스팅을 위해서 찍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지, 얼마나 영양가 없는 일인지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진 찍는 횟수도 줄어들고, 사진 안 찍다 보니까 보정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게 점점 줄여가게 돼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쉬고 있죠.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이런 보정을 아예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올리고 싶은 사진이 생겼는데 여기저기 약간 뭐 결점이 보인다 하면 당연히 저도 어느 정도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건 예전처럼 그렇게 뭐 심하게 에일리언스럽게 한다던가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저도한테 이런 포토샵에 집착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경험자로서 훨씬 이 에피소드에 대해 표출할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포토샵의 양면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좋은 점,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전 항상 이 양면성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셀카나 우리의 사진을 찍고 나서 와, 진짜 완벽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느끼는 게 솔직히 몇 번이나 되겠어요. 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결점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게 포토샵이죠. 사람은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외모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렇고. 이런 거를 커버해줄 수 있는 게 포토샵이죠. 뭐 내 피부를 좀 더 스무스하게 한다든지, 어깨를 넓혀준다든지, 허리를 줄여준다든지, 어느 정도의 자기 결점을 커버해서 내가 좀 더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잘만 활용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포토샵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용하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없죠. 또 이렇게 자기의 결점을 감춰줌으로써 우리의 자신감에 부스터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면, 어떻게 보면 악용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걸 한번 살펴보자면 뭐든지 적당하면 좋아요. 적당하다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도가 지나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실물과의 갭이 많은 보정이 과하게 된 그런 포스팅을 함으로써 팔로워를 모으고 그런 팔로워들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물건을 판다든지 사업을 한다던가 어떠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샵을 하고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마냥 자기만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거든요. 뭐 내 계정이 비공개, 뭐 가족과 정말 친한 친구만 보는 그런 계정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계정이라고 쳤을 때 어쨌든 나는 팔로워를 모으고 싶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인플루언서, 좀 오글거리지만 인스타스타? 이런 거를 누구나 한 명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간직을 해두고 인스타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샵이 심하게 들어간 현실과의 갭이 큰 그런 사진을 계속 포스팅함으로써 내 아바타를 만들어내고 그 아바타를 이용한 계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팔로워가 모임에 따라 그걸 가지고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이게 정말 내 모습이라는 행세를 한다는 등 그 인스타 세상 속 내 모습과 현실과의 갭이 커진다든지 그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가 이렇게 포토샵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앞서 언급한 오늘의 설문조사 항목을 좀 가져와 볼게요. 그럼 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포토샵이 적당하냐, 아니면 하지 말란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또 제가 언급한 그 AI 프로필 그 포샵 수준이 저는 과하게 느끼는 반면 누군가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경계가 굉장히 희미하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래도 좀 과하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저만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AI 프로필 예로 들어보자면 해보는 거 좋아요. 재밌어 보이면 할 수도 있죠. 돈 내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볼래.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하지만 이 사진을
아까 그 말씀드린 기사 헤드라인처럼 이력서 사진에 넣으려다든지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한다든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선을 좀 넘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악용이죠. 이거는 현실을 많이 왜곡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누구세요? 정도의 수준. 예를 들어, 나를 오랫동안 팔로우한 팔로워 중 한 명이 나를 밖에서 마주쳤는데,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전혀 못 알아보고 간다. 또는 내가 이 사진을 들고, 포토샵된 사진을 들고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내 사진과 실물을 번갈아 가며 재차 확인한다. 라는 수준의 정도라면 내가 좀 과하게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세요의 수준은 아마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본인이 본인 사진을 포샵하면서도 와 이거 솔직히 누구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분명히 다들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봐도 이거는 진짜 많이 손댔다. 누구세요? 나조차도 이런 말이 나온다. 라면은 네 그거는 과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은 각자의 개개인이 다 알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거를 이제 부정하면서 포스팅을 하겠지만 어쨌든 좀 양심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 더 나아가 동영상까지 손을 대면서 올린다든지. 글쎄요, 그 정도 수준은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해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보정된 사진에 집착하고 나는 현실과의 갭이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 이걸 어떻게 좀 고쳐나가고 싶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건강한 활동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포스팅을 그만둔다. 뭐 포스팅을 관두라는 게 뭐 계정을 없애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포스팅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사진을 올려라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 하기 나름인 건데 내 피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샵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포스팅을 좀 멈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멈추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냥 잠깐 쉬어보는 거죠. 포스팅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진이 더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중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를 골라서 올려야 되니까 포토샵을 과하게 하게 되고 또 실물과의 갭이 이만큼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신다면 한번 포스팅을 멈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포스팅을 멈춘다는 게 이제 사진 찍는 횟수도 어떻게 보면 줄이는 거죠. 목표가 없으니까 포스팅 안 하니까 사진 찍을 일도 없어지고 애써 내가 억지로 카메라를 킬 일도 없어지는 거고 저는 이게 비현실적인 플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번 하다 보면 사람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짐을 내려놓다 보면 또 몰라요.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잘 나와서 뭐 보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예쁘고 멋있는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감에서 좀 자신을 해방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솔루션은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건데 우리가 사진은 2D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사진은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평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진이 우리의 실물을 못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우리의 실물이 사진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모두는 아름다워요. 이런 오글거리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까 제 경험을 비추어 봤듯이 오히려 그 보정을 많이 한 그 사진 속 내 모습이 훨씬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내 실물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인스타에 판치는 그런 흠잡을 데 없는 외모?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한두 명 그렇게 포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얼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오글거리지 않게 설명을 하려 하는데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 뉘앙스를 캐치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런 사진을 포스팅하건 포토샵을 하건 모든 건 다 선택입니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 있다면 아무리 가상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되게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에피소드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팟캐스트를 할 수 있는 거에 좋은 점이 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되게 매력적인 부분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반성도 하게 됐고. 어쨌든 이런 주제는 항상 저에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른 주제가 생각나면 관련된 에피소드를 또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